오늘 새벽에도 달러와는 주요 통화 대비로 했을 땐 약세를 보였지만 신흥국 대비로 했을 때는 강세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헤아라 가치는 역대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인 신흥국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부터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신흥국 통화 가치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신흥국의 도미노 위기가 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신흥시장국 중에서 특히 이제 자원생산국들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나라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흥시장국 통화가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신흥국의 상황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러나 좀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의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신흥국의 위기감은 더욱더 고조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감소하면서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침체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자본 유출 때문에 신흥시장국의 통화 약세라든지 외환 위기의 위험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은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 좀 확실시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나마 방어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 쪽의 행동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 행동에 나서면서 신흥국의 불안을 조금은 완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유로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양적 완화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신흥시장국으로 자본이 좀 유입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그 나라가 늘리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또 환율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신흥시장국에 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흥시장국 경제를 좀 어렵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져 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월, 12월에 단행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약재가 쏟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어떠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압박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런 악재가 쌓이고만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우선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화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기를 한국은행은 2.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경기는 조금 더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 경기가 침체가 좀 심화되고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유보된다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소폭 다시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또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에 버블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면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금리를 높였을 때 우리나라가 버블이 붕괴된다든지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런 이제 장점과 금리 인하 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또 이런 손실을 잘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를 소폭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환율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근에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만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90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 그럼 장기적, 단기적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우선 중국이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면은 중국 경기가 갑자기 둔화된다면은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의 1,200원 수준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경상수지도 흑자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자본 유출이 없다든지 중국 경착륙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과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 경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환율이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